동문수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동장님. 잘 지냈어? 네, 맞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황석영 작가님이라고 계셔요. 황석영 작가님이 어느 분이냐면 지난 5월달에 이제 시간도 빨리 흘러갑니다. 지난 5월달에 출판 기념회. 철도원 3대라는 장편 소설을 내면서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그때 늦잠 주무시면서 참석을 못 하셨어. 나 진짜 나 그거를 듣고 너무너무 황석영 작가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뭔가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야, 내가 좀 늦잠 자다가 늦었어. 어떻게 그래. 예. 야, 너무 야, 세상에 이런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별장에 있는 작가분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야, 근데 그때 이제 철도원 3대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려고 그랬는데 그때 철도원 3대를 어디서 집필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익산이에요, 익산. 익산에서 집필을 하셨다는 거고, 그 황석영 작가님이 익산에 이제 그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집필실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공유재산을 확보해가지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벌렸는데 이게 드롭이 됐어요. 부결이 됐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예민한 사항이긴 한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행정에 너무 너무 미흡해. 내가 봐더라도 타성에 젖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꼭 우리 통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시다고 해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경유인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번 7월 달에 추경 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황석영 작가님의 집필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술창작공간 그 예산을 19억 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올렸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19억이 아니라 190억이라도 들여서 그런 대작가님을 모시고 와서 익산에 대한 문화적인 이미지, 과거에 익산이 뭐 깡패도시다, 무슨 도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악취도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문학적으로 도시를 탈바꿈할 때 도시. 그렇지. 그게 그걸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떠한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19억이 아니라 190억을 들여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왜? 그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황석영 작가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가지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더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익산 시민들도 그랬고 아마도 행정에서도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그 황석영 작가님께서 대작가님이신데 그분이 익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 집필실 하나 꾸민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말씀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단적인 예로 이회수 작가님이 춘천으로 내려가시단 말이죠. 그래서 춘천의 품격이 도시의 품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이회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화천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회수 작가님한테는 약 80억 정도의 그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춘천에서?
아니 화천에서. 화천에서. 화천. 춘천 아니야? 원래 춘천 출신이야. 학교를 춘천 고등학교를 다녔지. 죄송합니다. 춘고. 아유 제가 너무 날립니다. 아니 근데 경제적 효과는 그 지역 뭐 농산물도 홍보되고 그 화천이라는 데가 우리가 알 필요 진짜 알려면 힘들거든. 네, 맞아. 근데 거기서 한 200억 이상의 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화천이라는 도시가 딱 찍으면 요즘 그러잖아. 그 뭐 트롯, 송가인. 진도 그러면 그전에는 진돗개 있는데 지금은 진도 그러면 송가인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황석영 작가님이 여기 태생은 익산 출신도 아니고 대한민국 출신도 아니고 태어난 것은 만주예요. 만주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정말 보기 드문 지금 살아계신 작가님들 중에서는 장편 소설을 쓰신다는 거. 그럼요. 쉽지 그래서 않은데. 좀 격이 다른 부분이었는데. 어양동 그쪽에 이제 카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뭐 추경을 갖다 편성하는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익산시 그 의원님들은 해당 의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누구고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소문이 벌써 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게 여기에 누군가를 염두에 둔 그런 예산 아니냐라고 하면 당당하게 우리가 황석영 작가님 모시려고 그래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보면은 그게 뭐냐면 부지를 익산시가 딱 지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지정을 한 상태에서 시의회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해당되는 그 부지가 문제거든. 해당되는 그 부지가 현 도의원의 친인척이라고 하죠. 어떻게 매제 땅. 그러니까 현 매제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그래요. 동생. 그게 더 가깝지. 그래요? 이게 현 도의원의 동생 땅을 갖다가 딱 지목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 땅을 하겠다. 집결실로 만들으려고 하니 이거를 동의해줘라. 의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이미 알고 이걸 뭐 하는 것이냐, 니들. 추경을 편성하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감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겠지. 근데 이제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1년 전에 뭐 장사가 안 됐는지 아니면 뭐가 됐는지는 몰라도 매물로 내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어요. 했더니 대지가 360평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120평 정도 되고, 그리고 토지가 2012년도에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 360평 정도 되는 거를 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밭에서 이렇게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는데 이 시점에 이제 그 건물이 아마 들어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토지 비용, 그다음에 건축 비용 다 합치니까 한 11억 정도 되거든. 근데 이게 한 5년이 지나. 지금이죠. 지났는데 이게 19억이라는 거지. 17억? 17억 1,7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인 것도 조금 더 많다는 얘기인 게 있는데 그 부지 주인 말하자면 그 현 도의원의 그 동생분 쪽에서 이거를 15억만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정가에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감정가는 17억 나왔는데 나 15억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봤어. 대단하신 분이시긴 한데 황석영 작가님을 모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부지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 것 같아. 근데 그 중간에서 행정이 의회에 올리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허술했다.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그 위원장님이나 그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던져놓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란 마라 이런 식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일반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예산 깎일까봐 네. 밤낮으로 전화하고 밤낮으로 집까지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럼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져놓고 말았다는 거지. 던져놓고 말았다는 거지. 너무 성의가 그렇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차도 너무 허술했다. 예? 성의도 없을 뿐더러 절차도 너무 절차도 너무 엉성했다. 엉성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이번에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그 황석영 작가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분한테 그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속상하고 속된 말로 해가지고 좀 얼굴이 뜨거웠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그거잖아요. 그 익산시 행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 행정 입장에서 절실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시의원들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그잖아요. 좀 정말 해주세요. 정말 애걸 먹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형 왜 그랬을까 봐요, 통장님. 아니 그 작가님에 대한 예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을 꼭 초대를 해야 되겠다. 여기도 좀 여기서 살다가 대작을 마지막으로 그분 그 연세도 뭐 쉽지 않은 연세시고 이제 마지막 그 작품을 하는 시기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단순히 막 돈만 주면 막 되겠지. 그리고 이거 너무 이게 눈에 보여.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게 전형적인 이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게 툭 던져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내 책임 아니여. 의회에서 부결돼가지고 못 되는 내 책임이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근 옆에 있는 또 그잖아요. 옆에 있는 500평 부지를 또 어떻게 찾았어. 찾아가지고 이것 닦으면 해줘라. 여기는 아무런 누구나 이렇게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라고 하는데 또 이거를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네. 한 뭐 이것도 하는데 또 뭐 인허가 또 밟고 하려면은 또 한 1, 2년 걸리는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 예? 그러면서 또 시의회 핑계를 대더라고. 시의회에서도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그 금만화 또 뭐 저쪽 그 문화의 거리 중앙동 그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책임을 넘기더라고. 그래서 이 보면 그 행정에서 이번 황석영 작가의 문화 창작 공간 확보에 관한 것은 너무나 소홀하고 잘못이 크다. 이것을 그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또 있거든. 뭐예요? 그 예산안이 그 삭감이 되니까 그 카페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위원장 김경진 위원장, 김경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거는. 그렇지. 그거는 뭔가 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게.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 맞아요. 모르니까 의원들이 뭐 저 문화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안 해줬다는 둥, 자기 뭐 동네 그 농로 포장하는 것은 했을 거라는 등 이런 비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절차상 행정이 어떻게 그 주인이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하냐. 그거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 이게 자꾸 더 확실하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좀 어떠냐, 예? 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거기만 아니면 어느 곳이라도 더 좋고 특히 이제 딱 특정을 해가지고 한 게 금마 같은 경우에는 한옥 거기다 그 한옥 그 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놓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사업이 정말 행정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전적으로 져야 된다. 그 이유로는 본다면 너무 행정이 타상에 젖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게를 보면서 익산시의 현재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익산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그 치밀하고 다 오픈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그런 그 행정 정책을 해야 됐다. 맞습니다. 뭐 익산시가 그러잖아요. 소극적인 행정 넘어서 적극적인 행정 하겠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까지 부족해. 어떻게? 공격적인. 그렇지. 우리 공격 좋아하잖아. 우리 공격 좋아하잖아.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에 또 비하인드가 있더라고.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정치권의 비하인드. 그잖아요. 이건 행정적인 거 얘기했고. 그렇지. 이제는 한번 정치적인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까보죠. 이게 우리가 일부러 없는 것을 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주변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분의 실명을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익산에 살고 있는 또 작가님이 또 한 분 살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결의마을 사전 그 편찬위원이신데,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한다고 그럽니다. KTX를 타고 처갓집이 꽤 유명하신 작가분이세요. 그분도.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다. 진보적인 예술인들은 다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글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분 때문에 홍석영 작가님하고 그 친분관계 때문에 이제 내려오셨고 알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한병도 의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병도 의원이 직접 나서서 등장한 건 아니고 한병도의 주변 인물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해당 그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그 부지에 대해서 그 최측근 한병도 의원의 최측근 A 모 씨라고 하는 분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나서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부결이 됐냐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최측근이었던 A 모 씨하고 한병도 의원이 이제 서서히 선긋기, 거리두기, 벽 쌓기 나선 것이 아니냐. 남남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신주류의 또 핵심으로 등장한 그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떠한 경계를 분명히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한병도 의원 쪽에 그런 구설수가 타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총대를 메고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이에요. 당연하지. 해석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해석까지. 시중에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럼 정치적인 얘기 그리고 또 뭐 행정적인 얘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좀 너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차후에라도 이거를 꼭 해결이 될 수 있기를 현재 진행형이니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저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 거의 모두가 다 그런 한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익산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 예산을 줬으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은 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익산 시민들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코로나로 지금 여러모로 뒤숭숭합니다. 이 난국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